튜토리얼에서는 DFT 계산을 통해 분자 시스템의 산해리 상수, 즉 pKa 값을 계산하는 제규어 pKa 패키지 모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pKa는 화면에 보시는 알파 프로딘과 같은 약학 분야의 물질이나 크로모포와 같은 염료 물질, 혹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실리콘 베이스의 구조를 가진 분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자 시스템의 pKa 값을 계산해줍니다. 또한 제규어 pKa가 탑재하고 있는 쉘 모델은 기존에 마련된 파라미터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분자들의 pKa 값을 계산해줍니다. pKa 모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규어 유저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움말 항목을 선택한 후 매뉴얼 인덱스, 제규어 유저 매뉴얼을 클릭한 뒤 13번째 챕터의 pKa Prediction Module 항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분자 구조의 pKa 값을 제규어 pKa 모듈을 통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자는 약학 계열의 분자를 대표하는 알파 프로딘 분자입니다. 이 분자의 pKa는 피페리딘 링에 위치한 아민 그룹의 반응성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이제 제규어 pKa 모듈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환경에서는 Applications, Jaguar, pKa를 클릭합니다. Task View 모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Task, pKa Prediction, 퀀텀 미케니컬을 선택합니다. 모듈을 한번 실행시킨 이후부터는 태스크 트리에 pKa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빠르게 모듈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트로 Material Science를 사용하시는 경우 Tasks, Quantum Mechanics, pK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패널이 열리면 워크스페이스의 분자 구조를 패널로 불러오도록 합니다. 기본 설정 값을 그대로 둔 상태로 pKa 원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Ka 원자의 위치는 산성 물질의 경우 산성 수소 위치, 염기성 물질의 경우 염기성 원자 위치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당 그룹의 짝산이나 짝염기를 인풋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짝산의 산성 수소 혹은 짝염기의 염기성 원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알파 프로딘 분자의 경우 질소와 결합한 산성 수소를 pKa 원자로 지정하거나 혹은 이미 디프로토네이트 되어 있는 경우 이 위치의 질소를 pKa 원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같은 pKa 값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Perform Confirmation Searches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이로써 계산 시작 전 매크로 모델 엔진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컨포머 구조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탭에서는 기본 설정에 해당하는 수용액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제규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적절한 잡 네임을 설정해 준 후 실행 버튼을 눌러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계산 시간은 분자의 크기와 계산 옵션에 따라 약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분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pKa 모듈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인 크로모4 분자는 산성 그룹과 염기성 그룹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2D 스케쳐를 이용하여 분자 구조를 펼쳐보면 왼쪽 수산화 그룹에는 디프로토네이트 될 수 있는 산성 수소가,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링 구조에는 반대로 프로토네이트 될 수 있는 염기성 질소 원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위치에 해당하는 각각의 pKa 값들을 예측하기 위해 해당 분자의 엔트리를 복제한 후 이름을 따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엔트리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Duplicate in Place를 선택합니다. 다시 엔트리를 클릭하여 새로운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각각의 pKa 원자 위치를 덧붙여 두 엔트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pKa 모듈을 열고 먼저 산성 수소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pKa 원자로 지정한 후 역시 기본값 세팅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잡 네임으로 수정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앞서 복제된 엔트리를 선택한 후 이번에는 염기성 질소를 pKa 원자로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실행해줍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유기물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실리콘 기반 분자의 pKa 계산을 통해 pKa 모듈의 범용성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듈을 열고 말단의 수소 원자 위치를 pKa 원자로 지정한 후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실험에서 측정된 pKa 값들을 미리 입력해 놓았습니다. 이와 비교할 계산 결과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오른쪽에 Show Family를 클릭하고 Jaguar All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실험값과 계산값이 서로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값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재규와 pKa 모듈의 높은 정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였던 알파프로딘 분자의 경우 예상 pKa 값인 8.6이 실험값인 8.7에 매우 근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된 pKa 값을 통해 중성 수용액 상태 혹은 일반적인 체내 pH 상태에서 피페리딘 그룹의 3차 질소가 수소와 결합하고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였던 크로모폴 분자의 경우 염기성 용액을 첨가하게 되면 계산된 pKa 값들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pKa 값을 갖고 있는 질소 원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pKa 값을 가지고 있는 수소나 그룹보다 먼저 양성자를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베이스 분자의 pKa 값 역시 실험값과 매우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pKa 모듈을 사용하여 작용기 파라미터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매우 정확한 pKa 값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